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제414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36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로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윤석열 대통령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한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한보 구국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현재 생물학전, 코로나19라고 하는 생물학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90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 안위 관련 대한민국 회복연합, 땅굴 안보 국민연합, 여기에 주간 기도회는 국내외의 다임 정세를 분석하고 나타난 징후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경고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기도 모임을 10년 동안 지속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2014년 11월부터 윤혜숙 선교사님, 이동주 목사님, 그리고 김현국 목사님, 전영년 목사님, 최용곤 신부님, 김명옥 권사님, 전재곤 집사님, 그리고 한용석 목사님, 공홍기 목사님 등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에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이 진멸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만 7천 명의 기존 구글 계정이 폭파되어 현 신규 등록 계정은 70여 명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는 평택 미군 기지를 7월 27일 날 이 키신저의 무리들이 이제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단초는 맨 밑에 있는 6월 8일 날 싱하이밍이가 주한 중국 대사지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남로당의 괴수를 불러다 놓고서 지령을 내리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6월 19일 이틀간 블링컨은 중공에 들어가서 이제 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외교 담당 공무위원과 또 시진핑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6일 날 친강이가 사라졌고 윤 대통령은 7월 19일 날 이제 부산항에 입학한 미국의 이 핵 잠수함,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켄터키함에 올랐고, 그리고 키신저가 7월 20날 북경에 들어가서 시진핑을 만났고, 밀리 합참의장은 7월 22일 날 이제 한반도에서 곧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진핑이는 7월 25일 날 친강을 이제 외무부장, 외교부장 여기에서 해임을 시키고 7월 27일 날 좌파가 만들려고 했던 저것을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왔고 7월 27일 날은 이제 좌파 집회가 무산됨으로써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맨 좌측에 있는 오센트,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에 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평택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던 시진핑 왕이 또 친강의 이 작전은 미합참 의장이 7월 22일 날 일본에 건너가서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니들이 전쟁을 일으키든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이제 7월 27일 날 사태를 막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대한민국 회복연합 그리고 땅굴안보 국민연합 이 10년 동안 기도한 우리 조직은 기도하지 않는 저 중공 민족보다는 엄청 강한 것을 우리는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시진핑 왕이 친강은 평택 미군기지 집회에 특수부대 공안경찰을 투입해 유혈 사태 무장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며칠 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에 따라 시진핑은 7월 25일에 친강 외교부장을 전격 해임하고 7월 27일 유혈 사태 무장 반란을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진핑의 동북공정 무장 반란 윤석열 제거 공작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이 아직 제거되지 않고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언론부 및 경찰을 즉 8분의 7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시진핑이가 다스리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독립국가의 비상사태이며 계엄발동의 당위인 것입니다. 6월 8일 이재명이 싱하이밍의 지령을 받아야만 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며 이 사실의 배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정은이는 2011년도 12월 달에 정권을 잡자 이제 2013년 3월 25일 1년이 남짓 지나서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사실상 땅굴 전쟁 시나리오고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5차 중북 정상회담을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맺음으로써 이 전략이 이제 시진핑의 전략이 됩니다. 이것을 브로커 중앙에서 연계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이는 중공에 들어가서 북경에 들어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대한민국 이제 시진핑이가 접수해갖고 중국에 편입해서 동북 사성으로 만들어라. 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오른쪽에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USB에 담아갔던 초안에다가 김정은이가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왼쪽 하단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중북 정상회담이 요 매국노 문재인에 의해서 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1년 3개월 사이에 5번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시진핑에게 갖다 바친 나라,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중공의 공안경찰에 예속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산동성 공안청의 부청장이 왼쪽에 키 큰 사람입니다. 인천경찰청 청장 이상로와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인민경찰을 공안경찰, 즉 무장경찰이 지배하는 구조를 저때부터 만들었다. 이것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을 이제 압사 플러스 이제 이 독약으로 독극물로 죽여서 내놓은 이 사건에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이 이 임재라고 하는 저 용산경찰서장 130명을 지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공안경찰이 지배한다. 시진핑이가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중국 간첩 동방명주 비밀경찰서라고 하는 저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에 주인 왕해군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일 없다 하는데 저기를 들락날락 하던 주요 정치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김무성이, 김태호,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윤상현 무엇을 의미합니까?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이제 다 중공의 돈에 매수되고 여자에게 매수돼서 이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에 함께하는 명단입니다. 급기야 올해 6월 8일 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자가 저 이재명 저 인간말종 형수 쌍욕 그리고 5명 정도를 죽이는데
이제 지령을 내렸다라고 여겨지는 저자를 앉혀놓고 이제 7월 27일, 8월 15일 날 서울을 함락해서 우리가 이제는 혁명을 완성하자 이 지령문을 읽는 것입니다. 저기 방송에 나온 지령문에는 7월 27일, 8월 15일 저게 없지만 전후 문맥을 다임을 분석해보면 저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7월 27일 날 이 사태는 일단 막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26일 날부터 이 늑대 전사 끝판왕 친강 외교부장이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전복을 7월 27일 날부터 8월 15일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미국은 도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아졌던 것입니다. 이자는 7월 25일, 7월 27일 바로 이틀 전에 이제 시진핑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외교부장, 외무부 장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자가 맡고 있는 국무위원직은 또 상무위원직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뭐 여자 문제 때문에 반역의 문제 때문에 이런 설이 있었지만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복작전에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에게 공식 사과하고 저게 뭡니까?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실상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로당에게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쇠고기 파동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에 공식 사과하고 이것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에게 사과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생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구속 패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들만 패퇴했으면 괜찮은데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패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사야서 46장 11절 극동의 독수리로서 남로당 멸절의 사명과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공 간첩 자유통일당 오너 전광훈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힘당 공격 40내년이죠. 40 총선 보수 패배입니다. 이를 위해 전광훈은 작년 12월 7일에 이봉규, 신혜식, 이충근 등 120명 유튜버들을 자유연합통신으로 엮었습니다. 저는 이봉규와 신혜식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매달 1,000만 원, 2천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바로 저 전광훈의 부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기현 국힘당의 갈라치기 보도를 추구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그 짓을 해왔습니다. 전광훈은 김무성, 유승민이 옥새 들고 나르사 사건으로 2016년 4월 박근혜 새누리당 20대 총선 패배 공작을 성공시킨 것처럼 123대 122 이제 제1당은 야당에 내주고 122당 제2당이 돼버린 사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헌금, 우리 교회 헌금이다라고 외치는 중공의 통일전선 자금으로 유튜버들을 매수 통제하고 연 3,036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저 강북에 있는 조그만 이 사랑제일교회가 연 36억 원이면은 1년에 한 50억 원 이상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공작 자금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국힘당 패배 공작의 일로 매진할 것입니다. 전광훈은 자신의 말로 그의 역할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김무성이가 저 영도다리 위를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것이 탄핵 시동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3일 총선 패배합니다. 122대 123, 123대 122로 정부 여당이 패퇴합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80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 김무성이가 유승민과 함께 짜고서 탄핵 시동을 건 사건이 4월 13일 총선 패배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자유연합통신을 중공간첩 전광훈이가 만듭니다. 그리고 전광훈이가 바로 옆에 있는 신혜식과 이춘근과 그리고 이봉규를 돈을 주고 매수했기 때문에 이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인, 자유로운 학자가 아닙니다. 종중의 학자입니다. 전 중공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봉규 교수, 멀쩡한 사람이
저의 돈을 받고서 저의 부하가 됐고 중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충근 씨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느 보도에도 없습니다. 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저 중공 간첩을 쫓아다닌다는 것이,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사기 행각, 즉 교민청을 만들어주겠다, 교민청 대사를 주겠다, 부대사를 주겠다, 이 짓 했던 것을 이제는 공식으로 회개하고 전광훈과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4월 17일 날 전광훈이가 국힘당의 공천권을 폐지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뭔데? 그리고 국힘당은 통제하는 목사 전광훈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죠. 중공군이 그 입에다가, 그 뇌에다가 준 지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공천권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겁니까? 중공이나 가능한 겁니다. 김기현 그 입 닫아라. 전광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광훈이를 목사라고 부르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목사이기를 포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희재 대표를 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로구에 황교안을 도우라고, 종로구에 황교안이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강화문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김수열 대표는 전국구국동지에 뭐 등등 모든 그 인권을 그거 다 내가 지원해. 내가 지원 안 하면 안 돼. 일 자체가 안 돼. 에? 내가 누구누구라고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거의 내가 지원을 다 합니다. 그것도 뭐 1, 200만 원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이야.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내가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약 한 30개 단체도 넘어요. 신혜식 대표하고 이봉규 대표가 제일 확실해.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왕위는 7월 27일, 8월 15일 남로당 민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전복 공작을 지속하면서 국힘당 소속 35명 한중 의원동맹 회원을 회유하여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장 김호철과 경찰청장 윤희근을 통해 제3차 경찰의 난 제2의 5.18 정부 전복작전 계획을 보완 발전시킬 것입니다. 김관진을 활용한 군부의 반란 예비 세력을 결집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이순진 등의 계열 및 호남 출신들이 주 포섭 대상일 것입니다. 방첩 사령관, 각군 군사경찰단장, 옛날에 헌병 감이었죠. 단장 임무가 막중합니다. 시진핑과 왕위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유튜버들을 활용한 보수 대분열을 획책하여 남로당의 승리를 견인하려 할 것입니다. 옥새들고 나르사 사건이 이제 이명박 계열, 박근혜 계열, 그리고 유튜버 여기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윤희근 1, 2차 경찰의 난과 김관진의 반역 사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청장 윤희근, 그리고 중공 사회과학원 출신 경찰청장 윤희근의 반역 사건은 1, 2차 경찰의 난, 그 중에 2차의 난에서 158명을 집단 살해하고 허위 보고했던 반역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검수완박법을 제정한 2021년도 1월 달부터 이걸 몰고 갔죠. 그때 검수완박의 한 대상자가 그 당시 차장을 하고 있던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습니다. 4주 만에 2계급을 진급하는 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분의 1, 천분의 1 아마 어려울 겁니다. 7개월에 3계급을 진급했습니다. 경찰 증거인멸 정황, 서울청장 봐주기, 저게 158명을 집단 살해한 것이
류미진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장을 했던 그 여인, 그 경찰 봐주기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 경찰 대학교 출신 이 제2의 5.18 세력, 제3의 이 경찰의 난 세력이 그 중심에 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이태원 중국 마약 수사 포기. 저 마약을, 저 독극물을 가지고 죽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또 따로 만들었죠. 이걸 지휘했던 자가 이 중공간첩 윤희근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이제 1차 경찰의 난이 일어납니다. 유삼경이라고 하는 자입니까? 이 자가 이제 경찰국을 행안부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집단 반역을 꾀합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다 목을 쳤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여기에서는 한 20명 정도 죽었을 겁니다. 오른쪽에 158명, 120명 이상이 이제 독극물로 이걸로 죽여서 나온 자들을 쌓아놨습니다. 이 배후에 저는 시진핑이가 있고 이제 싱하이밍이가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것을 일으켰던 장 본인이 이제 경찰청장 윤희근이었습니다. 전 안보실장 김관진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방혁신 부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는데, 반역을 위한 시진핑의 이제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2014년 시신처리, 북계군 시신처리입니다. 땅굴 덮기, 이걸로 반역했던 겁니다. 박지원과 박원순과 한민구와 조복은과 공모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년 5월 13일 이 김관진이가 국방장관 할 때입니다. 449 시신이 청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칠성판에다가 저걸 포장을 한 것 다 보면 이것이 북해군 거다. 지만원 박사님은 이렇게 규정했고, 이것이 이제 449가 5월 13일 날 발견된 것을 모른 척 덮은 자가 그 당시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왜? 5.18 때 것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 시신이 이제 북계군의 군인이었으면 국방부가 개입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정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눈 감고 넘긴 자가 김관진입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고 5월 달이죠. 6월 1일 날 이제 국방장관을 하면서 안보실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8일이 지나서 6월 9일 날 채널 A가 이 사진들을 갖고서 네 방에다가 걸어놓고 사진을 찍고 방영을 하라고 한다. 이 김정은의 지령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뭐 3군 사령관대 좌측 맨 밑에 3군 사령관대 김일성과 김격식이 사진을 저렇게 걸어놓고 내가 근무해놓으라. 개똥입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채널 A와 김관진이가. 그리고 그 위에 김정은과 저게 누굽니까? 최룡해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김정은이와 황병서를 걸어놓고, 그래서 니를 앞으로 지휘할 자는 황병서다. 황병서의 말을 들어라. 이 지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김관진 올려놓으면 전쟁 위험 더 커질 것하고 또 쇼를 합니다. 왜? 북계군이 지명해서 갖다 앉혀놨기 때문에 쇼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또 저를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측근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8월 13일 날 이제 석촌동 지하 땅굴의 모습이 저렇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에 방영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방영한 장면입니다. 저게 저렇게 라운드가 잡힌 것은 기계로 팠다는 것입니다. 저 흙이 밑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싱크홀이 이제 생기는 곳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앞뒤를 막아야지만 기자들이 들어와서 뻥 뚫린 1km, 2km 뻥 뚫린 땅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흙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지원이가 8월 15일 날 평화방송에 나와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8월 14일 날 김양건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자가 김양건 대남통일전선 부장입니다. 김양건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제 8월 18일이 김대중 선생 5주기 아니냐. 우리 김정은 동지가 화환을 보내려고 하니
네가 와서 받아가라. 왜 내가 갑니까? 김홍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비서도 보내면 되는데 왜 내가 갑니까? 잔말 말고 올라와라 해서 8월 16일 날 올라가서 김양건이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저기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걸 가져다가 빨간 양탄자를 해갖고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왼편에 있는 것은 세면 바닥에다가 올려놓고 이 짓을 한 자가 이제 박지원입니다. 그러면 왜 불러 올렸느냐? 8월 13일 이 건 때문에 불러 올렸다는 겁니다. 이 뻥 뚫린 땅굴 막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라. 박지원 439 시신 이제 10월 달에 1호기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거기다 실어서 보내라. 이건 네 책임이다. 황병서의 지령이 이제 김양건을 통해 갖고 박지원에게 들어갔고 박지원이가 이제 김관진에게 전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제가 저 굴 속에 들어갑니다. 저 석촌동 지하 땅굴.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8월 22일 날 김무성이가 들어갑니다. 옥새 들고 나르 사이 무성이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덮어라. 박근혜 대통령께 이제 여당의 당 대표가 들어가 봤는데 이거 빗물 쓸림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라. 이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이게 8월 13일 날 방영됐다고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깎아냈습니다. 박원순이가 깎아냈습니다. 삼성물산이 깎아내라라고 해서 삼성물산 그 위에 9호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던 저것이 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박원순과 김관진이가 짜고서 땅굴을 덮은 사건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리 할 때 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끌어주시리 아멘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끌어주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진핑 왕이 친강의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 계획은 시진핑이 7월 25일 한 달간 집거 중이던 친강 외교부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당분간 미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캔슬된 것은 아닙니다. 시진핑 김정은은 8월 15일 독립기념관 폭파 등의 테러 행위로 윤 정부를 전복하고 이재명의 나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김정은이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농단 공작 보도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12월 9일 날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고 3월 10일 날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매국노 문재인의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존속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곧 이만은 간첩 김명수 대법원장 9월 24일까지입니다. 간첩 유남석이 헌법재판소장 11월 12일 날 임합니다. 대법원과 헌재를 장악한다 해도 남로당 언론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8분의 1 권력에서 8분의 3 권력으로 상향될 뿐 과반을 잃은 불구 장애 권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도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사이에 체크 앤 밸런스를 외부에서 해주는 것이 언론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부 이 4개 부가 균형을 4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춰야 가는데 입법부 남로당이 가져가 있죠. 사법부 남로당 것이 돼버렸죠. 언론부 남로당 것이 돼버렸죠. 행정부 그중에 경찰 윤희근이 빨간 색깔로 다 적화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의 반쪽만 갖고 8분의 1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일기당천 잘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감청을 통해 6월 26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집권 친강이 외교부장이죠.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에 중공 북계 특수군을 투입해 인민공안경찰과 함께 유혈사태 무장 반란을 지휘하는 통화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7월 20일 키신저를 시진핑에게 보내 이 증거를 제시하며 중공의 전 로켓군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시진핑에게 날립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7월 25일 시진핑은 결국 친강을 해임하고 7월 27일 외환 내란 공작을 접었습니다. 중공의 로켓군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한 7월 17일 YTN의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선제 공격의 옵션을 윤 대통령은 미국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자유대한민국을 근시일 내에 회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불명입니다.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륜설, 실각설 등 온갖 풍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친강 부장의 행방에 대한 외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친강이 여전히 중국의 외교부장이 맞느냐부터 낯뜨거운 불륜설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A Phoenix TV reporter who recently gave birth in the U.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at?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진땀 빼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외교부 공식 녹취록에선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친강 대사와 홍콩 매체 여기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친강 부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홀로 출산한 이 여성마저 올해 4월 이후 행방이 묘연해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의 좌표와 지휘관 신상까지 낱낱이 해부한 미 공군대학의 지난해 보고서입니다. 최근 로켓군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고 부사령관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밀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친강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 단순 치정 사건이 아닌 반간첩법에 연루돼 실각했다는 풍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진 중국 군부 7월 28일 날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로켓군 기밀이 뚫렸다. 와이타임스가 받아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시진핑이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으로 만드는 일은 멀고도 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시진핑이가 사실상 다스리고 있는 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해야 된다. 77호 이랑
다음에 제5항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종북, 종중, 간첩단들을 체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19명의 국무위원, 대통령 문재인과 검수완박법 위원 심의에서 위헌성을 묵과 방조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2호, 3호, 4호, 5호 제가 제안한 것은 이제 합참에 마련된 핵 WMD 대응본부 여기에서 다 계엄사령부가 돼서 다 준비했다라고 보고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선제 공격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난 7월 27일 시진핑이가 지휘하는 공안경찰, 무장경찰과 또 윤희근이가 지휘하는 인민경찰이 이제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 유혈의 난을 일으키고 그것이 무장 반란으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을 8월 15일까지는 전복하는 작전이 가고 있었는데 7월 22일 날 우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7월 27일 저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앞에는 저 좌파들이 200명밖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시진핑의 대한민국 적화 전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필요할 때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기 있고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대통령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님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한동훈, 이종섭, 이상민, 원희룡 등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인민민주주의 매국노 1.0, 4.0,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시진핑, 김정은에게 팔아먹는 현장을 국민은 매일같이 뉴스로 접해왔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은 시간을 갖고서 결정적인 혁명의 시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남노당의 최근 역할은 인간 말종 매국노 살인범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통령, 검찰, 국민을 연일 린치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송영길, 장시호 등을 앞세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X파일이 유포되며 좌파의 전 언론 지식인 운동권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19명 내각과 조태영, 김규현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앉아서 당하느냐, 계엄령으로 나라를 구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에 이 변희자라고 하는 인간은 이제 돈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자고, 이 좌유 우파의 보수의 세력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고 하는데, 이 자가 7년간 201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이 태블릿 PC 조작을 했다. 누가?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등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7년째 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이가 올라탔습니다. 송영길이가 이 태블릿 PC 조작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 송영길, 이재명의 죄악인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뒤집어 씌우는 이 프로젝트가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송영길 이 감방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자가 이걸 이제 치고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시호까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튀어나온 장시호. 한동훈 조작 폭로한다라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라가 위기이고 계엄령 아니면은 이제 저 시진핑이가 잡고 있는 대한민국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의 권력을 빼앗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둘 구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5년 임기가 끝나면 또 저놈들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계엄령으로 나라를 대청소하는 국무총리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이번 7월 27일 저 평택에서의 사건은 잘 막으셨습니다. 이제 8월 15일 저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에 가셨을 때 거기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아웅산 테러와 같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5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제2차 경찰의 난을 당신은 경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 압사 사고였다고 하는 이 거짓 보고를 당신은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자입니다. 아니면 저자들과 내통한 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3차 경찰의 난, 제2의 5.18을 막아야 될 정보의 총수로서 애국적인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저 사법부가 다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상으로 봅니다. 보도상으로 봅니다. 당신도 대한민국의 8분의 7의 권력을 저놈들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밖에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이제 촉구하셔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법무참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땅굴망에 대해서 미군이 전수 파악한 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엄령, 그 다음에 동원령, 그리고 선제 공격,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당신을 탄핵해서 탄핵 무효를 선포함으로써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해 있습니다. 저 윤희근이가 장악하고 있는 경찰력이 당신이 지휘하고 있는 저 14만 경찰이
53,339명, 38%의 경찰 노조, 경찰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노조고 인민경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2차 경찰의 난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된 것만 봐서는 당신은 그것을 방조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3차 경찰의 난을 당신이 예방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예방해야 되고 이제 경찰을 정화하는 역사가 당신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당신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광훈이를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김관진이를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또 윤희근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이 커넥션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당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땅굴망을 열어줘야 되는데 각 곳에서 이제 터치고 나올 텐데 그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국토부의 각 산하에 있는 도시공사가 할 겁니다. 왜? 도시공사는 애초부터 땅굴 덮는 기구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것을 막느냐 아니면 이걸 방조하고 반역하느냐 사람들의 눈이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내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이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사건인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대통령께 경보를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한미 동맹이 여기에 잘 대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대통령 시해 사건이 저 독립기념관의 저 높은 이 석조 건물을 무너뜨림으로써 아웅산 사태 때처럼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사오니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 한덕수 내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종섭 국방장관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리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반역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하여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할 때 대통령을 도와 자유 대한민국을 저 시진핑의 악으로부터 또 저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저 마수로부터 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셨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셨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셨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셨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의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유혈 사태 무장 반란은 7월 19일 윤 대통령의 켄터키함 승선, 도발하다가는 니들 끝장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월 20일 키신저 시진핑 면담, 그리고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한반도에서 며칠 내 전쟁이 날 수 있다. 이 경고에 의해서 7월 25일 시진핑이 진강 외교부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방지 지연되었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캔슬된 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8분의 7의 권력을 잡고 있는 문재인, 이재명,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의 검찰력만으로는 자유공의의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로운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여 계엄령을 선포케 함으로써 시진핑, 김정은의 통일전선, 3.1 땅굴전쟁, 외환, 내란 전략을 이기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1 땅굴전쟁 시나리오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7월 27일 날 이제 유혈의 난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7월 19일 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에 올라서 부산에 들어온 미의 핵전략 잠수함이죠. 이걸 올라서 북한이 도발 시 종말이 온다. 이 얘기는 중공과 북한이 도발하면 평택에서 도발하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날립니다. 7월 20날 키신저, 100세가 된 키신저가 이제 들어가서 시진핑을 면담합니다. 지금 전쟁 국면으로 가고 있다. 네가 평택에서 일을 벌리면은 네 죽고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 이 양반은 2021년도 8월 15일 날 저 카불을 고스란히 미군의 장비, 시설 이거 다 두고서 패택해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경고를 날립니다. 한반도에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저 중공을 미리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7월 25일 시진핑이는 친강 외교부장을 임명 7개월 만에 전격 해임합니다. 그러나 이 상무위원 또 국무위원 이 자리에서는 저를 빼내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요 한국의 요 사태와 관련돼서 저를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합니다. 독립기념관 땅굴 폭약 2015년도 탐사 자료인데 시진핑이가 지휘해서 저와 같이 해서 아웅산 사태처럼 폭삭 내려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단에 있는 결의의 집 TNT 1.6톤 12개소 총 20톤을 묻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저 거대한 석조 건물인데 석조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그 밑에서 행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시해할 수 있는 이게 시진핑의 계략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원 잔디밭 그리고 결의 뿌리 결의의 실현 해갖고 7개의 전시관도 폭삭 내려앉힐 준비가 돼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올해 8월 15일에도 이게 가능하다. 누구의 지휘 아래? 시진핑의 지휘 아래 대비해야 됩니다.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수용함으로써 시진핑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첫째 날 25만 특수부대를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항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다 들여보내서 주한 미국인 15만 명 생포한다. 지금 한 20만 명 넘을 텐데 생포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둘째 날 4,600대 전차, 3,000대 장갑차 집어넣어갖고 전 도시를 장악한다. 이제 지상은 저기 특수군 또 보병부대가 들어와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 기갑부대를 위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날은 전투할 필요가 없다. 다 장악했는데 뭘. 이걸 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전략이 시진핑의 전략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방장관님, 이제 땅굴 안보를 가지고 이제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폴 라케메라 이 사령관 간의 연락책을 리에이정 오피서를 한 그걸로 당신이 국방장관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땅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미군으로부터 땅굴 정보를 다 받아서 대비하고 있다. 그것이 1월 2일 날 4개 본부체제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4개 본부체제 이 합참본부에다가 이성 장군이 지휘하는 핵 WMD 대응본부를 만든 것이 바로 계엄령 사령부고 핵과 WMD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참의장님, 때로는 국방장관과 맞서야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땅굴에 대비하는 방향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맞설 수 있는 합참의장이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연합사령관님, 당신의 역할이 아주 7월 27일 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기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8월 15일을 경계해야 되고 그 이유도 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안병석, 전동진, 신의원 육군대장님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님,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굴러가고 사실상은 시진핑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인맥이 제주도를 장악하고 연평도를 장악하고 인천을 장악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계엄령밖에 없고 이제 도서사령관으로서 연평도와 백령도와 이 제주도를 지키는 일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월 27일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8월 15일 독립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15년도 통일대전의 해를 선포하고서 김정은은 저 밑에다가 저렇게 많은 이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할 준비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것을 이어받은 시진핑이가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시해하는 이 작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밑에 폭탄을 탐지하는 탐지 이것이 3m 밑은 아버지 하나님 30cm 밑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비가 그렇게 많이 진척됐는데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우리 10명의 대장군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땅굴망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선제 공격으로 평양을 점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굴과 전쟁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종섭 국방장관과 또 김성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 이 3총사가 완벽하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땅굴에 대비하는 역사, 이미 또 30만 명 이상이 또 대한민국의 민노총과 안노총에 들어와서 이 특수군이 대기하고 있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내고 말살시키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 10명의 대장군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주도가 위험합니다. 경기도가 위험하고 전라도가 위험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완벽히 대비하는 군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셨네. 아멘.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셨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셨네. 아멘.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셨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셨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셨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전쟁 경고에 의해 7월 25일 친강 외교부장이 해임되고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유혈사태 무장 반란이 예방된 것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님의 한미동맹이 활발한 정보 교환으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기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2021년 8월 15일 카불을 함락했던 것처럼 올해 8월 15일 서울 함락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렸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 등이 매국노 간자들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8분의 7의 권력을 장악하고서 언제라도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산 용호동에 미국의 핵 잠수함 또 핵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용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지하 거대 땅굴 기지로부터 특수군이 올라와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서 북한 정권 끝난다 도발하면 이렇게 경고했던 그 핵 잠수함입니다. 탄도 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이 보입니다. 이것도 맘만 먹으면 포획 가능하다. 왜? 땅굴로부터 솟아나서 포획할 수 있다. 대비해야만 합니다. 판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등도 북계군에 의해서 땅 지하가 장악되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지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 벙커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 벙커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에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이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2021년도 8월 15일 날에는 카불을 미군의 모든 장비와 함께 다 내줬지만 이제 7월 27일,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은 7월 27일, 닷새 전인 7월 22일 날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막았던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합참의 리더십이 바뀝니다.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합참의장이 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 해군 대장입니다. 이제 그 지휘권이 이양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라 케메라 육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굴 완전히 막아야 되고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이 필수가 될 것이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나아가서 대만을 구출할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 전쟁도 이제 이 대한민국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라 케메라 사령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2021년도 8월 15일에는 미국의 그 중요한 장비들과 기지들을 고스란히 두고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을 군사적으로 조언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7월 27일 이제 평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유혈 사태, 그리고 8월 15일까지 서울이 함락될 수 있는 이 사태를 7월 22일 날 일본에 건너가서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7월 27일 사태를 예방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사태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을 제거하는 그날이 오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제 공격밖에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 동원령 선포하면서 선제 공격하는 그 역사가 폴라 케메라 사령관으로부터 또 아버지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또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을 통하여 이 일들이 잘 준비되고 계획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두 기도문으로 모든 기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414회 땅굴한복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